GPT 3.5를 그거는 지금 범용이니까 다 똑같은 사람이 쓰고 있는 GPT잖아요. 딸 생일인데 딸 생일에 맞는 플랜카드를 만들어줘. GPT는 내 딸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내 PC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학습되어 있는 이 GPT는 내 앨범에 딸이 있고 가족이 있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되니까 가족들을 가지고 와서 이걸 만들어준다는 개념들이거든요. 아이언맨이 등장을 해도 우리 집에 있는 아이언맨하고 다른 집에 있는 아이언맨은 다를 거라는 거죠. 결국에는 메타버스가 잘 되려면 플랫폼이랑 콘텐츠랑 디바이스가 같이 가야 되더라고요. 뭐 하나만 잘 된다고 해서 될 게 아닌데 지금은 디바이스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서 막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머지 영역은 눈에 띄게 좀 발전이 되고 있나요? 스마트폰처럼 이제 앱 생태계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게 그때 보였잖아요, 사실은. 여태까지 그 메타가 이끌어왔던 그 개발 생태계가 굉장히 뭐 지원도 많이 해주고 하려고 했지만은 수요가 그만큼 있지 않으니까. 근데 말 그대로 이제 기기 경쟁이 시작되고 나면은 지금 또 이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듈들이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 표준 프롬이나 기술적인 부분에서 호환성들을 높이는 일들을 모두 다 해야 된다고 지금 자신들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장벽들을 계속해서 낮춰나갈 노력들을 지금 또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비전 프로도 SDK를 가지고서 지금 애플에 있는 앱 생태계 안에 엄청나게 많은 앱들이 있잖아요. 그 앱들을 전부 다 비전 프로로 변환시킬 수 있는, 그 중에서도 특화시킬 수 있는 기능들이나 별도의 모듈들을 만들 수 있게 다 독려를 또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전에는 제한된 몇몇 계기들이 이랬었는데 이제는 애플도 그럴 것이고 삼성도 그럴 것이고 다 마찬가지로 그런 행동들을 또 할 거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유인들이 많이 생기겠죠, 아무래도. 애플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시대에는 따로 운물을 혼자 팠잖아요. 결국에 호수가 되긴 했는데 이번에도 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이번에도 왠지 그럴 것 같아요. 자신만의 그 버티컬 생태계를 가지고 왔던 패턴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번에 보면 서드파티들에서 디즈니랑 뭐 협력을 한다던가 자신들의 제일 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협력하는 쪽으로 굉장히 좀 보완을 해 나갈 것 같고, 근데 또 나머지 부분들에서는 호환성들을 상대적으로 좀 더 높여 나가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플 입장에서는 삼성이라든지 메타라든지 뭐 LG전자라든지 MS와 이렇게 같이 표준을 만드는 것보다는 그냥 가지고 있는 거를 쭉 더 버티컬하게 기존의 앱스토어의 앱들을 비전 프로용으로 전환하는 거를 독려하든지 아니면 직접 만들든지 하는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시는 거죠. 대표적으로 그때도 보여줬던 본인들의 그 맥북에 그게 전형적으로 저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 지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기들과 자연스럽게 녹아들면서 생산성을 더 높이거나 더 재미를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정확하게 그 포인트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그때 발표를 보면서 이게 그냥 아이폰이랑 맥북 확장판이 아닌가, 그리고 콘텐츠가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스마트폰 앱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개발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편인 거잖아요. 메타버스 혹은 MR용 앱에 비해서는 애플이 이거를 한 기업이 생태계를 꾸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애플이 뭐 지금까지 해왔던 거를 보면 충분히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앱에서 구현되는 기능들을 이제 공간 컨텐츠로 만든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더 드는 일들인데, 실제로 지금 생성 인공지능 도구들이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것 같거든요. 이미지를 3D로 바꾸거나 반대의 경우거나 완전히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재질을 만들거나 공간을 만들거나 이런 도구들이 지금 우리들이 세상에 노출되어 있는 도구들만 하더라도 지금 이제 막 넘쳐나기 시작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변형시키는 도구들도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 도구들을 또 연결시켜줘서 통합시켜줘서 이제 한꺼번에 패키지로 제공해주는 도구들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시간과 비용이 과거랑 다르게 많이 줄어들 것이고, 이게 해를 넘기면 넘길수록 더 많이 줄 것 같거든요. 그 도구들을 잘 활용해서 빨리 전환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할 거라서, 그런 면에서 만약에 애플이 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서드 파티들은 스스로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따라오게 될 거라고. 네, 그건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생성 인공지능이 그런 역할들을,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간 컴퓨팅이면은 공간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공간 콘텐츠를 여태까지는 너무 비싸게 만들었단 말이죠. 소수의 사람들이. 면이었던 거를 공간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이 방 안에 있는 공간을 만약에 저한테 3D로 만들려고 그러면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 질문을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는 예를 들어 제가 사진만 찍어가지고 인공지능한테 시키면은 바로 공간도 만들고, 휴대폰으로 그냥 영상으로 촬영만 해도 이 공간 만들고 찍혀있는 객체들을, 사물들을 다 3D 객체로 만드는 도구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말 그대로 이제 도구의 민주화가 생기니까 그런 역할들 안에서 기존에 2D에 있던 수많은 컨텐츠들을 3D로 바꾸는 것들은, 공간으로 집어넣는 일들은 과거랑은 이제 양상이 정말 다르다는 거죠. 만드는 방식이 달라지니까.
애플이 LLM 개발자들을 엄청 많이 채용하는 이유를 또 느끼게 되네요. 본인들이 사실은 더 많이 만들어서 지원해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더라도 시장은 그게 돈이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은 오히려 막 다른 기업들이 자기네끼리 표준을 만드는 것보다 오히려 애플이 후다다닥 파고 내려가는 게 조금 더 빠를 수 있겠다는 생각까지도 드네요. 이미 거기서는 뭐 수익 모델도 탄탄한 모델들도 많이 있고 그렇게 빨리 전환을 시켜보고 그래서 이제 돈이 되는 것들이 또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게 항상 또 나타나니까요. 그게 사실은 제일 궁금한 거기도 하죠. 그 컴퓨터 맨 처음에 생겼을 때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건 도대체 어디다 쓰냐고, 그거를 만드신 그 분들도 이게 나중에 뭘 만들지 모르잖아요. 그분들이 나중에 이걸로 우리가 쿠팡 같은 서비스를 쓸 수 있습니다라고 그 사실 모르는 일인데 그런 혁신들이 또 이제 나타나겠죠. 옛날에 뭐 IBM 회장님은 전 세계에 컴퓨터 5대만 있으면 된다고. 예,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실패한 예측이잖아요. 아, 그게 예측 중에 하나죠, 그렇죠. 애플의 경험이라는 게 저도 맥북도 쓰고 아이폰도 쓰고 뭐 아이패드도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앱을 이 세 개의 디바이스에서 한 번에 쫙 쓰면서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았는데 비전 프로까지 가면은 공간에서도 그 경험을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게 굉장한 무기가 되고 또 다른 기업들이 쉽게 침범하기 어려운 그런 성벽이자 해자가 되겠네요. 딱 그 성벽을 잘 만들어놨는데 이제 마지막 퍼즐이 이제 아직은 갖춰지지 않은 거죠. 들어갔더니 아주 매끄러운 경험이고 UI UX도 좋고 편하게 제어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내가 이러한 문서를 뭐 만들어줘 했는데 이상한 문서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 마지막 경험이 이제 깨지는 거죠. 근데 그거를 서드 파트로 들어오게 하거나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실제로 그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은 너무 많이 뽑아내니까 부족하긴 부족한가 보다. 좀 그러니까 발등에 약간 불이 떨어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게 그런 돼요. 상황이 있다. 예. 이 메타버스가 다시 떠오른다라는 얘기를 할 때 항상 따라 붙는 그 근거가 되는 게 이제 LLM 초거대 언어 모델이더라고요. LLM 역시도 올해 등장을 해가지고 관심을 받았는데 이제 내년도부터 좀 본격적인 활용, 그러니까 적용이 되고 다양한 앱으로 만들어지고 플러그인이 나오고 시작될 거라고 보이는데 LLM은 메타버스에서는 좀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합니다. LLM 자체가 뭐 텍스트만 만들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챗GPT만 하더라도 9개월, 10개월 전에 텍스트만 만들다가 이번에 음성으로 자연스럽게 또 얘기하고 이미지 인식하잖아요. 그리고 이미지를 또 만들어주잖아요. 이미 오픈 AI도 3D를 만드는 생성 인공지능들에 대한 파일럿 테스트들을 해왔고 보여줬거든요. 그럼 그 다음 단계는 3D 세상이 또 될 거고 이미 그런 도구들은 너무나 또 이제 많다는 거죠. 메타버스가 잘 안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사실은 있긴 하지만은 첫 번째로 메타버스라는 공간은 여태까지 너무나 제한된 사람들만 만들었다. 너무 비싼 가격을 주고서. 내가 원하는 공간을 못 만들고 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공간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만나고 변형시키고 상호작용이 많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제페토 회의 들어갔다가 쫙 빠지고 나면 얘기할 사람도 없고 그러면 여기는 이제 안 가는 공간이니까 상호작용도 없고 누군가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 버는 모델도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이러한 크게 세 가지 제작 방식 그리고 상호작용 그리고 이제 BM을 만드는데 인공지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니까요. 이제 인공지능으로 도구의 민주화 때문에 많은 사람들도 내가 원하는 공간을 만들 수 있게 되고 제가 가장 요새 흥미롭게 봤던 생성 AI 중에서 하나는 그 컨베이라고 하는 옴니버스 파트너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게임 속에 들어가면 NPC 있잖아요. 그 NPC가 그때그때마다 그 사람의 질문에 맞춰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가상 공간에서 게임 아이템을 사러 갔으면 항상 얘는 똑같은 말만 했는데 이제는 이제 얘가 다른 말을 하고 심지어는 나중에 얘가 이제 나의 게임 레벨 수준이나 지금 갖고 있는 무기를 봤을 때 너 지금 뭐 하러 갈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정도 무기로는 안 될 것 같은데 뭐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런 대화를 한다는 거고 안부를 물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뭐 손님들 오늘 많이 왔어? 그런 컨버세이셔널 AI를 만드는데 그것조차도 사용자들이 만들 수 있게 그 도구가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 NPC 자체를요? 공급자가 그런 NPC를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사용자가 쉽게 이 NPC를 만들 수 있는 도구가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컨베이라는 건데 거기서 보면 제가 캐릭터를 선정하고 NPC를 선정하고 이 NPC에 대한 정보를 넣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는 기자고 메타버스를 오랫동안 연구해왔고 어떤 회사에서 근무를 했고 이런 얘기들을 쭉 학습 데이터를 이렇게 넣어주면은 얘가 그 학습에 기반을 해서 얘기를 해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실제로 얘랑 음성으로 대화도 하고 텍스트로까지 대화를 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만든 그 NPC를 우리가 유니티 같은 다른 도구로 또 익스포트 할 수 있어요. 이렇게요. 그리고 로블록스도 익스포트 할 수 있고 옴니버스로도 또 익스포트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호환성을 가질 수 있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공간을 만드는 것 뿐만이 아니라 공간 안에서 누군가랑 상호작용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걸 만드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일이죠, 정말로. 그게 쉽지 않죠. 그런 도구들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한 거고 그렇게 보면 상호작용을 더 많이 일으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있던 메타버스 매장도 다른 매장이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팔고 있는 물건들에 대한 정보를 아주 자세하게 거기서 알려주면 얘가 그 대답을 잘 해줄 거거든요. 근데 여태까지는 메타버스에 제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일일이 응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메타버스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고객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제가 못 나가면 공간이 비어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공간이 채워지고 상호작용이 생기고 비즈니스 모델들이 구독형으로도 그렇고 정말 많이 생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 인공지능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주게 되는 거죠. LLM이. 실제 뭐 사람은 아니더라도 LLM 기반의 NPC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NPC가 아니라 훨씬 진화된 NPC들인 근데 거죠. 사람들은 실제로 그게 NPC인지도 모를 거라는 거죠. 그분도 안 가니까요. 근데 쇼핑몰이면은 백화점 매장이 메타버스 매장이라면 사람 직원인지 AI 직원인지 굳이 구분할 필요도 없고 구분할 수도 없고 그런 단계에 간다. 그러면 이제 또 LLM과 이제 메타버스의 결합이 생길 텐데 그때 이제 등장하는 이제 슈퍼 개인, 박사님께서 쓰셨던 슈퍼 개인의 탄생이라는 책에서 가져온 용어이지만 이런 슈퍼 개인은 어떤 사람들이 될까요? 또 어떤 활동을 할까요? 실제로 이제 그런 공간을 스스로 창출할 줄 아는 사람이죠. 나는 이런 공간을 만들고 싶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 이러한 NPC를 넣고 싶고 사람들과는 이런 상호작용을 만들게 하고 싶다.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음악이 필요할 때는 이런 음악을 만들어서 뭐 연주를 시키고 싶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꿈 같은 얘기잖아요, 전부 다. 그런 지원을 해주는 굉장히 다양한 도구들이 나타나고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도구들을 정말 잘 쓰고 또 잘 연결시키는 사람들, 더 많은 도구의 민주화가 빠르게 이미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먼저 잘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단순히 도구를 잘 쓴다는 걸 넘어서서 더 능숙해지는 슈퍼견인들은 지금 LLM 모델이 진화해 가는 방향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 빌드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자신만의 코파일럿을 가질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코파일럿이라는 게 MS 워드나 파워포인트에서 같이 뭔가 작업해주는 인공지능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GPT 3.5를 쓰면 그거는 지금 범용이니까 다 똑같은 사람이 쓰고 있는 GPT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GPT한테 우리 딸 생일인데 딸 생일에 맞는 플랜카드를 만들어줘. 그러면은 GPT는 내 딸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사진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만들어는 줄 테지만 블랭크로 만든다던가 어떻게 됐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테죠.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프라이빗 GPT로 보안이 갖춰져 있고 그리고 내 PC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학습되어 있는 이 GPT는 내가 누군가 메일을 보내고 내 앨범에 딸이 있고 가족이 있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되니까 이걸 기반으로 우리 가족들을 가지고 와서 이걸 만들어준다는 개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을 지금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별로는 버티컬 LLM에 가고 더 마이크로하게는 이제 개인들한테 정말로 쓸 수 있는 환경들을 제시해 주는 건데 근데 거기서 지금 또 이제 같이 등장하고 있는 모델들 중에 하나가 플레이폼이라고 하는 생성인공지능 서비스가 있는데 거기는 그림을 그려주는 건데요. 내가 그냥 프롬프트를 넣고 그림을 그려주는 생성인공지능이 아니라 제가 만약에 디지털 아트로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린 거를 계속해서 여기다가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이건 저만의 인공지능이에요. 제 것만 학습을 해요. 제가 그래서 만약에 만화를 그렸어요. 저만의 캐릭터를 만화를 매번 그리니까 이거를 계속해서 학습한 다음에 데이터가 쌓이고 학습을 하니까 이제는 얘한테 프롬프트를 주면은 나만의 이미지들을 얘가 인지를 하고서 뽑아주는 거죠. 그 캐릭터와 네. 그 그림체와 그러니까 그거는 내 거거든요. 다른 사람 게 아니라 굉장히 방대하게 형성되어 있는 그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거는 나의 저작권으로 내가 만들어낸 내가 학습한 결과들의 학습 데이터잖아요. 그걸 기반으로 축적을 해 나가는 개인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생성물들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저작권을 보호해 가면서 다양한 결과물들을 만들 수 있게 되는데 그게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모습들에서 다 그런 일들이 생길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만화에서는 그런 일들이 좀 생기고 있잖아요. 이현세 화백 같은 경우에도 자신이 그렸던 만화들 전부 다 학습시켜가지고 저작권이 자기에게 있으니까 자신만의 이제 세계를 만들고 업데이트해 나가고 변화시키고 또 거기다 GPT한테 뭐 결합해서 새로운 스토리를 또 만들게 하고 이런 일들을 지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진짜 슈퍼개인이 되는 거죠. 작가분들 보면은 자주 쓰는 뭐 문체라든지 단어라든지 그런 뭐 기법이라든지 그런 게 다 있잖아요. 그런 개인의 습관까지도 이 LLM들이 다 학습을 하고 있는 시대까지 간다는 거죠. 지금 그게 진화의 방향이거든요. 아까 믹스 리얼리티 얘기가 나왔는데 같은 맥락에서 보면은 게이트박스에 나와 있는 홀로그래픽이 모두에게 다 똑같은 말을 하는 홀로그래픽이 아니라 우리 집에서 나와의 대화를 계속해서 인지를 하고 학습하고 나의 안부를 묻고 지금 다 똑같은 그게 이제 홀로그래픽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아이언맨이 등장을 해도 우리 집에 있는 아이언맨하고 다른 집에 있는 아이언맨은 다를 거라는 거죠. 저와의 학습으로 나와 대화를 기억을 하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서로 다른 경험들을 또 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바타를 만들거나 NPC를 만들거나 공간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 할 때도 개인들도 스스로 그런 것들을 축적해 나갔을 때 내 걸 가지고서 내가 생성할 수 있는 기반이 있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내 습관이라든지 생각들을 계속 학습을 하면은 창의성은 좀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그 LLM 모델을 뭐 두 가지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면 전에 이제 어떤 강좌 같은 거 들었을 때 보면은 고흐가 화풍을
바꾸는데 과거부터 있던 그림하고 모나리자 같은 그림이 워낙에 다른 그림이잖아요. 이것들을 통째로 넣고 이제 학습해버리면 완전히 다른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데 이 앞단에서 주로 그렸던 그림들의 학습 경험하고 완전히 새로운 도전을 했을 때 내가 학습 경험들하고는 어떻게 보면 데이터 상으로는 분리시킬 수도 있죠. 그것들을 목적에 따라서는 다시 통합을 해서 학습시킬 수도 있고 분리시킬 수도 있어서 그런 유연성들을 가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충분히. 꼭 반드시 그 모델이 하나여야 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 개인이 갖고서 활용하는 모델도 다양한 모델을 쓰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럼 이제 또 기업 얘기를 좀 돌아오면 메타가 LLM 기반으로 개발한 그 샘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연어 처리 기반의 약간 증강현실 혹은 믹스드 리얼리티, 혼합현실 세상을 보여주는데 이런 면에서는 좀 애플의 디바이스는 조금 밀리더라도 이런 LLM을 활용한 걸로 좀 판을 엎어볼 수 있을지 혹은 지금 점유율을 좀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애플과 메타가 서로 상호 보완적인 측면에서 강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요. 인공지능적인 측면에서는 메타가 지금 꾸준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축에서는 또 이제 경쟁력이 좀 분명히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샘을 활용한 그런 방식들이 지금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 애플이 따라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그 고난도냐, 그건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서 어쨌든 먼저 시작은 했고 고객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처음에 소구 포인트는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도 스마트폰이나 뭐 컴퓨터에 위젯 같은 게 있잖아요. 애플에서 제공하는 거 혹은 뭐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거 외에도 저희가 따로 돈을 내고 설치해도 되는 것들, 뭐 예를 들면 투두리스트 같은 거, 그런 것처럼 그 MR 환경 안에서도 또 저희가 따로 구독을 해서 불러드릴 수 있는 그런 LLM 기반의 비서 같은 게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한 거네. 의료도 그렇고 건강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런 것들은 매일매일 우리가 또 확인하고 싶어하고 아침마다 일정을 관리해 준다거나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부터 먼저 시작이 또 될 수가 있겠죠. 마치 우리가 옛날에 신문 구독하잖아요. 온라인에서도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점점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 가고 있죠. 그런 점에서 이제 메타버스가 또 뜨게 되면은 기업들이 또 비즈니스에 아무래도 적용하는 거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될 것 같아요. 몇 년 전에는 그냥 컨퍼런스를 연다든지 기업 행사, 취업 설명회를 연다든지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이런 LLM과 결합한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에 적용할 수 있을지 아이디어 같은 게 궁금합니다. 아까 제가 크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기업들이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원하는 공간만 만든 다음에 사람들을 초대를 했잖아요. 심지어 그 공간도 외주를 줬잖아요. 제페터한테 만약에 만들어 달라고 하게 되면 그 만드는 거 하나하나가 또 돈이고 크리에이터들한테 부탁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그 제작 방식에 대해서 물론 기본적으로 기업이 원하는 공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이 공간을 가지고서 내가 변형시킬 수 있는 어떤 도구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왔을 때 이번에 뭐 제품 홍보를 하는데 사람들 쭉 다 모은 다음에 빠지고 나면 아무도 안 오는 게 아니라 누군가 들어갔을 때 오프라인 이상으로 더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고 오히려 거기에 또 혜택이 많고 그러면 거기는 굉장히 붐비는 공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거고 그걸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까지 이어지는 그런 구조를 만들려고 이제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 안에 어떻게 지능을 넣을 것인가, 상호작용을 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누구를 또 거기 또 등장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뭐 블랙핑크를에서 콘서트 하면 엄청나게 많이 몰려들었다가 빠지면 또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전속 모델을 계약을 했어요. 전속 계약한 이제 뭐 연예인이 그 안에서 얘랑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꼭 마치 얘랑 얘기를 하게 되는 그런 기분이 든단 말이죠. 카린 AI도 심지어 1분에 1달러를 내고서 이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렇게 가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또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 것도 가상 아이돌도 약간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저는 이 세계 아이돌을 보면은 약간 이렇게 변화가 계속 느껴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처음에 등장 자체가 메타버스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음반이 나와서 벅스에서 조금 차트에 올라갔더니 그것도 놀라운 일이었다가 그 안에서 또 공연하고 그들이 이제 현실 속으로 나왔잖아요. 콘서트를 했죠. 네, 오프라인 무대에 나오고 제가 취재한 걸 보다 보니까 그 인터뷰 하시는 분들이 막 울컥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음지로 항상 여겼고 되게 나는 망설였다는 거죠. 이제는 이제 그렇지 않고. 근데 그런 게 사실은 우리가 혁명을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그 상호작용을 가상 속에만 있다가 현실까지 또 끌고 왔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메타버스의 정의가 그거거든요.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공간에서 사람과 사물이 상호작용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플랫폼인데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공간들도 만들어놨고 거기에 나와서 콘서트 매진을 시키고 차트에 올라가고 오프라인 밴드를 만들고 오프라인에는 가수들과 또 함께 등장을 하게 되면서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잖아요. 그렇게 혁명이 오는 것 같다. 확실히 이게 계속 외부 요인에 의해서 가속이 붙었다가 막 줄어들었다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래도 LLM이라는 기술과 함께 흘러가기 때문에 좀 더 지속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들기는 하거든요. 두 가지가 같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의 LLM 그리고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경쟁.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둘 다 잘 돼야 혁명이 빨리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인공지능
기능, 그리고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테크 기업들이 다 시도를 해주는 것 자체고, 그리고 이제 두 개가 분명히 이제 떨어져 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맞물려 있으니까 그거를 제대로 보게 되는 해가 내년부터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그때는 책에서는 메타버스 비긴즈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비긴즈의 기간이었다면 이제는 조금 더 비상하는 이제 라이즈의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시기가 아닐까? 소프트웨어적인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결국엔 기업들은 이제 메타버스 혹은 믹스드 리얼리티 세상 안에 이제 누구를 좀 등장시킬까 그런 또 기획을 잘 해야 되는 시기네요. 그전에는 직접 담당자들이 들어가가지고 아바타로 변신을 해가지고 사람들 오면은 뭐 대화하고 이제 그거를 LLM이 이제 대신해줄 수 있고 오히려 더 잘해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획을 잘 해야 되는데 그래도 여전히 기업 담당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뭐 하는 건 하는 건데 사람들이 메타버스에 많이 올까라는 그 고민을 계속 하실 것 같아요. 사람들이 메타버스 다시 몰려올지 그렇다면 왜 그럴지 이게 뭐 또 어떻게 보면 슈퍼게임과 같이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지 그런 게 궁금한데요. 사람들이 오려고 하는 가장 큰 요인은 그 안에서 이제 뭔가 돈이 된다는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뜻인 거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로블록스나 제페토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안에서 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게 생성인공지능이 결합이 되니까 이번 제페토도 옷 디자인하거나 그리고 다음 단계가 이제 AI NPC 넣고 우리가 지금 논의했던 이런 사항들을 다 이제 준비해 나가고 있더라고요. 로블록스는 이미 또 생성인공지능 도입을 일부 또 시작을 했고, 구조도 여태까지 그 안에서 그 스튜디오를 쓰고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그것 자체도 굉장히 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디자인은 어느 정도는 다룰 줄 알아야 되고. 근데 그런 장벽들이 그래도 조금 더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뭔가 더 만들어서 기회가 생길 수 있다라는 참여자들이 많아지니까 결국에서 그런 도구들이 들어왔을 때 결국에 도구가 사람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도구들 때문에 사람들도 몰려두고 변화될 것이고 그 안에서 인센티브 구조가 또 있으니까 지금 플랫폼들이 다 그런 역할들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플랫폼들이 또 서로 또 연결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제가 뭐 나만의 비서를 이렇게 잘 디자인을 해서 LLM으로 학습도 잘 시키고 해가지고 그걸 유니티에서도 팔 수도 있고 또 뭐 제페토에서도 판매도 할 수 있고 사람들한테 뭐 이제 그럴 것까지 나올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꾸 이제 그렇게 도구들이 발전해 가고 있고 호환성들을 갖추려고 하니까요. 어떻게 보면 매장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우리가 보면은 결국에는 스마트 스토어라는 누구나 다 웹사이트에서 사람들이 뭔가를 거래를 할 수 있게 자신만의 가게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게 공간 컴퓨팅으로 들어오게 됐을 때 우리가 오프라인 매장을 내지 못했던 이유들이 직원도 막 둬야 되고 부대 시설 비용에 높은 또 월세 비용도 내야 되고 이제 그런 면들도 또 더 진화해 나가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왔을 때 대화하는 그 NPC 자체들도 내가 더 자유롭게 컨트롤할 수 있고 학습시킬 수 있고 내가 그냥 누군가한테 결과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주도해서 바꿔나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해지는 시기가 될 것 같아요. 저는 계속 상상이 되는 게 뭔가 학습 잘 된 챗봇을 또 사고 파는 그런 것도 생길까요? 그렇죠. 저는 그것들을 굉장히 또 잘하는 사람이 분명히 생길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개인화된 그런 LLM이 유행을 하니까 막 정말 제가 기가 막히게 얘를 훈련을 잘 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또 다른 사람이 사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실제로 유니티 안에 있는 AI 마켓플레이스라는 곳에 가면은 아까 했던 뭐 NPC를 만드는 도구를 저작해주는 그런 플랫폼이 마켓플레이스 안에 하나가 딱 있어요. 그런 마켓플레이스 안에 내가 뭔가를 올려놓을 수도 있고 그게 저작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아이템이 될 수도 있죠, 사실은. 지금도 거기서 이미 3D 객체는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움직임이나 지능의 수준이나 아니면 목적에 적합한 어떤 용도라든가 그게 사실은 더 세분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껍데기만 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갈 이제 뇌도 다양한 뇌가 나오면은 그거를 거래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추가적으로 더 원하면은 그쪽 마켓플레이스에 있는 그 플랫폼에서 더 튜닝을 하거나 더 학습을 시켜주세요. 이런 용도로 쓸 겁니다. 태블릿에서도 뭐 노트 앱 같은 거 보면은 필기 엄청 예쁘게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그 막 템플릿 사오잖아요. 왜냐면 똑같은 앱인데도 나는 그거 못하니까 잘하시는 분 거 사와서 나는 내용만 채우면 되니까 이제 그거랑 좀 비슷하겠네요. 이건 그냥 상상의 나래인데요. 그래서 음악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누군가 저한테 의뢰를 한 거예요. 네 노래를 내가 하고 싶은데 그건 좀 나만 들었으면 좋겠다. 이전엔 불가능한 모델이잖아요. 한 곡을 만들면 정말 비싸게 엔터테인먼트사에서 팔아야지만 대중적으로 알려져서 돈을 버는데 그게 아니라 프라이빗하게 와도 그냥 뽑아주고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해야지 그런 BM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다품종 소량 생산이 어려웠던 그런 분야에서도 그게 가능해져 버리는 거네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말년 그 작가님의 그림체를 좋아하시는 분들과 스토리텔링 방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풍으로 뭐 삼국지를 그려달라고 한다든지 그런 풍으로 뭐를 그려달라고 한다든지 하면은 이제는 그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예전에는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그런 상상을 해야 상호작용이 생기고 BM까지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거를
보여주는데 가상 공간에 와서 구독을 하게 되면 볼 수 있거나 그런 것도 다양하게 생각해 보면은 재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점점 이게 좀 진화한다면 정말 개인화해서 수익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본격적으로 출시가 될 MR 디바이스 저 경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년에 함께 막 떠오를 것으로 보이는 LLM 그 초고도 언어 모델이 메타버스와 어떻게 결합할지까지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당장 메타버스랑 어떻게 결합하는지도 굉장히 또 중요하지만 또 LLM을 어떻게 좀 활용하고 어떻게 비즈니스 기회로 만들 수 있을지까지도 얘기를 좀 들어봐서 굉장히 또 재미가 있었습니다. 이제 몇 달 안 남았는데 이 제품들도 나오고 나면은 또 한번 직접 착용을 해보시고 저희도 좀 써보고 또 관련된 이야기 있으면 또 한번 모셔서 재밌게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